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강사 손정입니다. 오늘은 책을 쓸 때 어떻게 하면 책의 목차를 잘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책 쓰기 강의도 많이 하고 글쓰기 강의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제가 책 쓰기, 책 출간 강의에서 하는 강의 슬라이드 일부분을 통해서 책 목차를 잡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목차를 잘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책 목차를 잘 잡은 좋은 책 사례를 먼저 보고 그 사례를 분석해 보면 좋겠죠. 그래서 이런 책이 있습니다. 내 아이를 위한 감정 코칭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책의 주제가 이거예요. 감정 코칭법 5단계를 통해서 아이가 스스로 감정을 잘 다루게 한다. 그래서 우리 보면 유치원이나 초등학생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서 화가 나 있거나 짜증 나 있거나 이렇게 자기의 감정이 올라온 순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럴 때 이제 부모님들이 그 감정을 잘 다루지 못하고 아이들을 윽박지르거나 감정을 억압하는 이런 사례가 많은데 그때 이제 부모들이 아이들이 스스로 감정을 잘 다루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 근데 그 방법이 바로 감정 코칭 5단계다. 이 이야기를 이 책은 하고 있는데요. 저 주제를 전하기 위해서 이 작가는 책의 목차를 어떻게 잡았을까요? 책의 목차는 목차 전체가 하나의 스토리 라인으로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책의 초반에는 이렇게 감정을 잘 다루는 아이가 행복하다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책의 중반부에 가면은 감정을 잘 알자, 감정이란 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책의 후반부에 가면은 감정 코칭 대화법, 감정 코칭 5단계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목차는 살짝 제가 줄여 오기는 했지만 이제 이거 자체가 뭐 1장, 2장, 3장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1의 1, 1의 2, 1의 3, 뭐 2의 1, 1의 2의 2, 2의 3장 이런 식으로 책 목차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책을 목차를 보면은 이 부분은 이제 Y에 해당되는 걸 알 수 있어요. Y. 감정 코칭을 왜 해야 되지? 그러니까 Y죠. 그리고 이 부분은 What이죠. What. 그래서 뭘 알아야 되지? 그리고 이 부분은 How죠. 그래서 어떻게 하지? 그 목차를 잡을 때 뭐 여러 목차 잡는 방법이 있죠. 그냥 대등적 나열로 서로 관계없는 것끼리 쭉 나열해서 글을 쓸 수도 있지만 이 책의 경우에는 책 전체가 하나의 논리적인 흐름으로 목차를 잡았어요. 그래서 why, what, how의 흐름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요 세부적인 소주제는 why에 대한 내용을 채웠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what에 대한 내용을 채우고 그 다음에 how에 대한 내용을 채워서 목차를 잡은 겁니다. 그러면 책 목차를 잡기 전에는 책의 컨셉트를 잡아야죠. 그래서 컨셉트를 통해서 목차가 나오는 건데 컨셉트의 정의가 주제를 드러내는 방식이잖아요. 그럼 이 책의 컨셉트는 뭘까요? 책의 컨셉트를 잡는 방법은 이렇게 이 책의 독자는 누구인가? 그 독자의 니즈는 뭔가? 그 니즈를 나는 이 책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에 대한 답을 해보고 이 답하는 방법으로 이 책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의 소주제를 다 도출하면 그게 이제 목차가 되겠죠. 그래서 이 책은 유치원,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가 독자입니다. 그리고 니즈는 그런 독자들이 아이의 감정을 잘 다루고 싶다가 니즈가 되겠죠. 그리고 해법은 그 다루는 방법을 감정 코칭 5단계라는 해법을 작가인 내가 제시할게. 그 내용은 뭐다?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이래서 이제 목차를 잡게 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사례를 하나 볼까요? 그래서 콘텐츠 잡는 질문은 이렇게 독자, 니즈, 해법에 대해서 내 스스로 답해보고 이 해법에 대한 답을 내가 어떻게 줄 거냐를 다 구성하면 그게 목차가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 이건 이제 저의 책인데, 저의 두 번째 책인데, 이 책은 소통에 대한 책이에요. 그래서 독자를 이제 소통에 관심 있는 직장인,
주로 직장인이나 이제 일반인으로 잡았고요. 그래서 이들의 니즈는 소통을 잘 하고 싶다. 좀 더 니즈를 세분화하면 불통의 원인이 나한테 있음을 나도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해법이 궁금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해법을 전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불통하는 원인은 우리가 사물, 대상을 지각하는 방식에 있다. 그래서 그 지각 오류라고 하는데요. 그 오류들을 뭐 영화 속 사례나 저자의 경험이나 책에서 나온 다양한 사례들로 해법을 전하는 게 이 책의 컨셉트예요. 그러면 이 해법을 어떻게 도출할까요? 이때는 자유연상법으로 이 해법을 위해서 독자가 알아야 될 모든 것은 뭐지? 를 통해서 이렇게 다 한번 뽑아보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하나의 포스트잇이라고 봤을 때 내가 생각나는 대로 내가 전하고 싶은 주제를 올바로 전하기 위해서 독자가 알아야 될 모든 것은 뭐지? 라고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다 한번 마구잡이로 꺼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 없이 다 꺼내보면 이것들을 잘 묶어보면 관련성 있는 것끼리 묶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묶어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묶어봤더니 아, 요 부분은 소통의 정의에 해당되는구나. 아, 요런 것들은 화자, 말하는 사람에 해당되더라. 요런 부분은 묶어봤더니 아, 청자라는 공통점으로 묶이더라. 아, 그리고 요 부분은 소통의 해법에 해당되네. 그래서 정의는 1장에다가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현상에다가 2, 3, 4, 5장에 해서 화자가 범하는 불통의 현상들, 그리고 청자가 범하는 불통의 현상들을 2, 3, 4장에 이렇게 묶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제시하고 싶은 해법을 이렇게 묶어서 6장에다가 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책의 목차는 이렇게 잡습니다. 여러분들이 독자, 니즈, 해법이라는 질문을 던져서 책의 컨셉트를 잡고 컨셉트가 나왔다면 이 컨셉트를 반영할 모든 것은 뭐지라는 질문을 던져서 그 답으로 이렇게 다 도출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묶어봅니다. 묶어보면 이렇게 정의, 현상, 해법 또는 뭐 why, what, how가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목표, 현상, 해법, 실행 계획 이렇게 묶일 수도 있겠죠. 이렇게 논리적으로 묶으면 하나의 스토리 라인을 이루는 목차가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읽어주는 강사는 우리가 책을 쓸 때 책의 목차를 잡는 법을 특히 논리적인 흐름으로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는 또 책 소개나 또는 책 쓰기 방법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